여러분, 만약 건물이 스스로 숨쉬고 빛으로 실을 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가 데이비드 아자예가 수학을 이용해서 빛과 패턴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어떻게 건물을 살아있는 예술로 만드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건물 외관 어떠세요? 그냥 보면 참 아름다운 패턴 같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고요. 빛의 흐름을 완벽하게 조절하기 위해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건축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바로 가나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아자의 경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의 건물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 답은요, 그의 아주 독특한 건축 철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자이한테 건물은 그냥 비바람을 막는 그런 구조물이 아닌 거예요. 그는 빛과 패턴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안에 문화적인 정체성, 또 감성을 불어넣는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아자에는 빛과 패턴을 대체 어떻게 사용한다는 걸까요? 보통 생각하는 장식? 절대 아니고요. 그에게 이 두 가지는 건물을 짓는 데 쓰는 벽돌이나 시멘트처럼 가장 핵심적인 재료 그 자체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에서는 패턴은 그냥 장식, 빛은 조명, 딱 그 정도였죠. 그런데 아자에어는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패턴에는 빛을 제어하는 기능을 주고요. 빛 자체를 공간을 만드는 하나의 재료로 써버리는 거죠. 그 결과 건물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물체가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아니, 빛을 재료로 쓴다니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쉽게 말해서요, 그는 빛으로 벽을 만들기도 하고 공간의 깊이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루라는 시간이 건물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 빛과 패턴의 관계를 보면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 같아요. 빛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한다면 패턴은 그 멜로디의 음색과 리듬을 결정하는 악기 같은 거죠. 이 둘의 정교한 하모니, 이게 바로 아자의 건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독특한 패턴들은 대체 어디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뿌리는 아주 오래된 전통에 있고요. 그걸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켰습니다. 자, 바로 이게 그의 영감의 원천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아프리카의 전통 직물, 켄테의 패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그 패턴을 재해석한 그의 건축 모델링이에요. 수백 년 된 전통의 언어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건축 코드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아프리카의 전통 문양에서 패턴의 기본 아이디어를 가져오고요. 그걸 파라메트릭 모델링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서 3차원 공간에 맞게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정말 과거와 미래 기술의 완벽한 융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예술적인 비전이 어떻게 기술적인 정밀함으로 구현되는지 그 마법 같은 과정 뒤에 숨겨진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작업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술적 영감과 과학적 정밀함이 아주 체계적으로 결합돼 있어요. 먼저 문화적인 패턴에서 컨셉을 잡고 이걸 수학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디지털 공간에서 수없이 변형시켜 봅니다. 그 다음엔 빛이 이 패턴들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수천,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제작 기술을 통해 이 복잡한 설계를 현실 세계에 딱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이 다이어그램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매일 보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화면에는 도광판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빛을 화면 전체에 고르게 쫙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죠. 아자에는 바로 이 마이크로 단위의 기술을 거대한 빌딩 스케일로 확 키워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의 디지털 도구 상자 안에는 프랙탈 기하학이나 행렬 연산 같은 아주 강력한 수학 도구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프랙탈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작은 기본 모양이 계속 반복되면서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를 만드는 원리잖아요.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작은 패턴 하나를 가지고 건물 전체를 덮는 복잡하면서도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기술이랑 수학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게 실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경험을 선사할까요? 이제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나 국립박물관입니다. 이 건물의 외벽 패턴은 저 열대의 강렬한 햇빛을 부드럽게 걸러내서 실내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그림자로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가고 있죠. 바로 이 지점이 아자의 건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의 건물 내부는 절대 정지된 공간이 아니에요.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빛과 그림자가 끊임없이 춤을 추고요. 공간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매 순간 다른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한낮에는 강렬한 빛이 들어오면서 아주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다가도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하면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공간은 점점 차분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로 바뀝니다. 건물 안에서 하루의 흐름을 그냥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자이의 작업은 단순히 멋진 건물을 짓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의 건축은 그 나라의 문화적 기억을 담아내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완전히 새로운 건축의 언어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프리카를 넘어서 전 세계 건축계에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을 보면 이제 건축은 더 이상 건축가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죠. 물리학자, 수학자, 컴퓨터 과학자, 이런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의 경계 없는 협업. 이게 바로 미래 건축이 나아갈 방향이고 아자에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데이비드 아자에를 통해 건축이 빛과 수학을 만나 어떻게 살아있는 예술이 되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건물, 일하고 생활하는 바로 그 공간은 지금 어떤 빛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하시나요?